안녕하세요. 삶은 사이다의 최영주입니다. 삶은 사이다의 네 번째 영상에 오셨네요.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폭설이 많이 내렸고 지금은 날씨가 너무 많이 추운데 계신 곳에서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시간을 가꾸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세 번째 동영상에서 신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잖아요. 어떻게 계획 세우신 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나요? 뭐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 어렵다 하고 잠깐 쉬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예, 다 괜찮습니다. 다만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그래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잘해보자 하고 또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그 계획들을 잘 실천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예, 작심삼일이다. 그래서 3일마다 한 번씩 계획을, 작심을, 마음을 먹고 또 그거를 또 실천해 가면 연말에면 내가 계획한 거 이루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습관에 대한 이야기, 30년 동안 연구된 것도 있고, 뭐 어떤 분은 20년 동안 연구된 것도 있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한 분들의 의견을 조금 저희가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걸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삶이 삶이 되는 걸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해요. 습관에 대한 이야기요. 예, 우리가 습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제일 떠오르세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습관적으로 내가 그 일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우리의 정신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내가 자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입 닦고 그 다음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뭐 다양한 일들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습관으로 구성되어진 행동들이죠.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행동들을 하지 않잖아요. 습관에 대해서 한 30년 정도 연구를 하신 습관 연구에 있어서의 최고 권위자라고 표현하는 웬디 우드 교수님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43% 정도 된다고 해요. 43% 이상이라고 또 표현을 하셨는데 43%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그 습관을 어떻게 잘 형성하고 또 어떻게 잘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또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그쵸? 아마도 신년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을 잘 더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시는 것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좀 좋지 않은 덜어내고 싶은 습관들, 예를 들자면 뭐 스마트폰을 조금 자주 열어본다거나 아니면 단 음식을 조금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TV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본다거나 그런 측면들을 조금 덜어내고 싶은 그런 측면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각자 상황은 다 다르실 거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내가 정말 이 습관은 내가 갖고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습관은 좀 덜어내고 싶다. 이 습관을 잘 설계하고 만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습관이 우리가 어떤 거를 좋은 습관으로 붙이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아마 날짜가 있는 걸로 아마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며칠이요? 이렇게 딱 얘기하신 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21일이라는 어떤 습관을 내 몸에 붙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21일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21일. 근데 21일이 지났는데 나는 왜 이 습관이 나한테 안 붙지? 라고 고민하셨던 적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뭐, 자동으로 할 때까지 걸리는 게 66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21일이라는 숫자부터 일단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21이라는 숫자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1이라는 그 숫자는 1960년에 맥스웰 몽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이면서 그리고 자기계발서로 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신 분이래요. 한국에서 아마 책도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에 21일이 등장을 하는데 이 21일은 어떤 21일이냐면요.
성형외과 의사시니까 당연히 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자신의 바뀐 외모에 아무래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나의 이전 모습하고 또 새로운 모습에, 그 새로운 모습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고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일반적인 행동에 적용될 수는 사실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습관 연구의 최고 권위자는 웬디 우드 박사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행동마다 조금 다르다. 단순한 행동은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습관을 만들 수가 있고, 조금 복잡한 행동은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죠. 어떤 한 연구에서는, 제한된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30분 이상 운동하는 거는 91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또 연구 결과도 있는데, 또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덜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니까요. 예, 아무튼 습관을 우리 몸에 붙이는 데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습관 연구에서 밝혀낸 바로는 상황의 힘, 환경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력의 문제, 개인의 문제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 주변 환경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환경을 다시 재배치, 재배열, 저는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한번 잘 한번 이렇게 배열해보고 배치해보고 디자인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힘이 얼마나 센지에 대한 그 실험이 있는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그 식탁에 밥을 좀 많이 드시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 만약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음식을 많이 먹을까요? 아주 많이 먹을까요? 네, 평소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평소보다 이렇게 음식을 많이 드셨는데 혹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음식을 많이 드셨어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저는요, 제가 배가 고파서요. 먹다 보니까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요. 라고 대답한다고 해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음식이 맛있어서 또 배가 고파서 먹었다기보다, 같은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또 나에게도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라고 하네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실험 중에 하나는, 중국식 뷔페 식당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뷔페 식당에 가게 되면 음식을 또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조금 살이 많이 찐 사람들, 우리가 비만자라고 표현하는데, 비만인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체중인 사람, 그리고 날씬한 사람,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거리를 다르게 앉는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음식으로부터. 예.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음식과 가까이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앉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 되는 정상인 사람들은 조금 더, 그리고요, 좀 음식으로부터 조금 더 중간 거리에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날씬한 사람들은 아주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이제 칸막이가 있는 그런 그 자리를 선호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까지의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마찰력이란 표현을 웬디 우드 교수님은 썼는데, 이렇게 장애물, 마찰력이 있었을 때 훨씬 더 내가 먹는 음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 재미난 것도 있어요. 냅킨 있죠? 우리가 음식 식당에 가면 그러면 이제 무릎 위에 깔게 되잖아요. 그런데 비만자들은 냅킨을 무릎 위에 까는 게 25% 정도의 확률로 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날씬한 사람들은 2배인 50% 정도의 냅킨을 또 깐다는, 그 아주 사소한 냅킨을 까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내가 음식의 양을 조금 덜 먹고 더 먹고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연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예,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힘이 강력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이 연구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24시간을 한번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재배열하고 재배치하고 전 또 디자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혹시 내가 이 습관을 좀 줄였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습관 중에 아마 저녁에 늦게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야식을 먹어야겠어요 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줄여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야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리 상황을 어떻게 디자인 한번 해볼까요? 예, 저녁에 사실은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음식물들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예, 음식이라고 하는 TV에서 보여지는 음식들은 나에게 계속 신호를 주죠. 어떤 신호요? 먹고 싶다라는 신호를 당연히 주겠죠. 예, 그러면 내 안에서는 와, 먹을까 말까, 시킬까 말까, 뭘요? 치킨을요? 예, 야식을요? 예,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자극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덜어내고 나면, 그 TV 보는 시간을 덜어내고 나면 일단 자극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에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활동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다른 연구들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잠자기 전에 디지털 기기를 많이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숙면에 그게 방해가 된다는 연구가 뭐 일관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쯤 된, 적어도 최소 1시간 전 정도에는 디지털 기기 텔레비전을 끄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가를 한다거나 뭐 어떤 분은 명상을 한다거나 해서 내가 숙면을 좀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루를 돌아본다거나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느껴지는 기분은 아마 되게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또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고 났을 때는 그 행위 자체에서 주는 기분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몸이 편안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냈다라고 하는 또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기분 좋고 또 뭔가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흘러나와서 또 다시 그 행동을 나중에 또 더 반복하게 하는, 그래서 선순환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저녁에 텔레비전 보는 거를 잠깐만 덜어내는, 그렇게라도 디자인을 하는 거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보실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과일을 먹겠다라고 하는 내가 습관을 좀 들이겠다, 그러면 식사 때마다 내가 좀 과일을 먹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과일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서 손쉽게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마찰력을 이제 줄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뭐 쉬운 말인데 좀 어려운 용어로 썼죠. 마찰력이라고 하는. 이제 간단하게 한다면 내가 기르고 싶은 습관에 대해서는 마찰력을 많이 줄이고, 내가 조금 덜어내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는 마찰력을 많이 늘려서 좀 장애물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좀 어렵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옷 입기에 관련된 거를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봐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습관에 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요. 아침마다 옷을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또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습관의 힘, 아까 43%의 습관적인 행동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옷 입기를 그쪽으로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다 아실 만한 분들인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늘 회색 수트하고 푸른색 계열의 수트를만 입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냥 나오실 것 같은데요. 누굴까요? 마크 zuckerberg. 네, 회색 옷을 주로 회색 티를 많이 주로 입었죠. 그리고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도 아마 딱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청바지에 까만색 셔츠.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여기에는 뇌과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정신력은 사실은 제한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걸 써버리게 되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는 데는 어쨌든 좀 적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사소한 옷 입는 것까지도 내가 그 좋은 습관으로, 이건 좋은 습관에 들어가겠죠. 예, 생각을 좀 단축시키고 결정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입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습관으로 만들어서 나의 생각하는 힘, 그리고 우리의 정신력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거기에다 그것들을 조금 더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추구하는 그 목표와 가치를 이루는데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실천해보는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삶이 되도록요. 우리가 사소하지만 되게 이게 작은 변화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가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삶은 사이다 2회 동영상에서 나의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얘기가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지금 실천하고 계실 수 있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바로 심호흡,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고르게 호흡하는 것들을 자주자주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습관으로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호흡을 천천히 고르게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그거를 한 6번 정도 5번 정도 해도 괜찮고요. 자기 나름대로 처음에는 뭐 한 2번, 뭐 1번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작게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1분, 2분 정도 편안히 고요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하는 거를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일어나서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몸을 움직이는 고정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 특별히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건 우리의 불안감을 덜어주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불안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뇌도 똑똑하게 또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으로 그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는 또 심호흡으로 심호흡이 아니죠. 몸을 움직이는 걸로. 그리고 한 가지 우리한테 정말 강력하게 습관으로 형성된 게 한 개 있어요. 바로 스마트폰. 맞아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고 닫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호흡과 한번 연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얕은 곳에서만 일어난다고 해요. 특히 목에서만. 그래서 스마트폰 열기 전에 호흡으로 또 한번 심호흡으로 시작하고 스마트폰 보시면서도 천천히 고르게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것들을 동시에 한번 해보는 거. 저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딱 덮고 난 다음엔 다시 몸을 움직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사소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또 큰 변화, 또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같이 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습관이 잘 자라기 위한 토양은 우리의 삶이 일관성 있게 안정되게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일하고 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 그리고 주무시는 취침시간은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외사항이 발생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시간과 주무시는 시간은 일정하게 우리 함께 유지하는 것도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습관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마음의 습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습관과 연관해서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고 그리고 조금 덜어내고 싶은 습관들은 조금 우리 몸에서 떼어내려고 할 때 처음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안 됐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게을러서 또 이런 말, 또 아유 난 의지력이 약해. 네,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말 잠깐 멈추고요. 그리고 천천히 한번 네, 심호흡 하시면서 네, 그리고 나에게 한마디 이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되잖아요. 네. 내 스스로가 다시 하면 돼 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혹시라도 내가 상황의 힘을 좀 잘 활용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시고 내 상황을 어떻게 나의 24시간을 어떻게 잘 배열해 볼까? 잘 디자인해 볼까? 그렇게 한번 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잘 안 됐을 때 내가 나에게 열렬한 응원단장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열렬한 응원단장. 예. 그래서 실수하거나 좀 잘 못하고 있을 때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응원단장이 내 스스로에게 되고 그리고 또 나의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즉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자극제를 주는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20분이 넘어갔네요. 21분이. 긴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알미 삶이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다음번에 뵐게요.